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문일층 황철중 대표고요. 2021년 6월 11일입니다. 오전 9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SK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SK케미칼. 종목은 추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혹시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나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SK케미칼 볼게요. 먼저 SK케미칼 전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연봉을 통해서 SK케미칼의 주가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작년 때, 재작년 2019년이죠. 이때 3,980원을 39,800원을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4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올해죠, 올해. 올해 고가를 46만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26만 4천원까지 근 반 정도는 내려온 것 같아요. 올해 저가가 23만 8천원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자, 자, 여기가 거래가 많았었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거래가 좀 많았었죠. 가격대를 보게 되면 36만원에서 한 38만원 선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도 거래가 좀 있었죠, 가격대가. 그리고 반쯤에 치고 갔다가 지금 이 부분에도 지금 거래가 많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도 여기를 교차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일 거예요, 여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눌림의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동안 올라갔던 게 거품이 돼서 계속 추락이 떨어질 것이냐.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전체의 시장에 주가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그 중간쯤 되죠, 중간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등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주가의 향후 향방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봉이 좀 없으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니까 월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구체성 있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좁혀보는 이유는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좀 당겨보면 이 주가는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걸치는 자리죠. 이렇게 항상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 보는 게 아니죠. SK케미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걸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월봉을 통해서 보면 아까 그 연봉보다는 여기가 거래가 많았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지나간 게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여기 올라갈 때 누군가가 사서 올린 거 뻔히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집중적으로 누가 매수했다는 거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반등을 시켰었던 이유는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죠. 소위 말해서 수급에 움직였던 가격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는 많이 팔아먹고요. 다시 내리니까 어쩌면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매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술적 반등을 끼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 올해의 저점 2021년의 저점인 가격대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죠? 한 23만 원을 이탈하는 자리를 이 자리를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이 흐름을 깨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매물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 매물이 쏟아지거나 올라와도 저항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금 이 자리를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등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파동의 모습을 좀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월봉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런 트렌드선을 이렇게 그리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죠. 월봉보다나 연봉보다는
23만 8천 원 이 부근, 그리고 24만 원, 5만 원께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이렇게. 자, 우리가 소위 이런 자리를 기술적 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아까 연봉 그 다음에 월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기가 거래가 많은 그 가격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건 재차 매집하는 과정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SK케미칼. 오늘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한번 정보를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SK케미칼. 대형주에 속하고 거래소에 있습니다. 화학이죠. 화학, 케미칼이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3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3조 1000억 원. 그러니까 대형주스럽죠. 규모가 좀 있는 회사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SK케미칼, 신소재, 접착제, 화학 첨가제, 뭐 의약품 생산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두루두루 좀 한다는 얘기죠. 자, 재무 정보를 통해서 그동안 분기 실적부터 연간 실적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그 다음에 4, 4분기, 올해 1, 4분기, 그리고 올해 2, 4분기까지 한 1년 정도의 그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3,500억, 3,200억, 3,700억, 4천억 좀 넘어가는 조금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매출액 자체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라면은 대형주스럽고 뭔가 회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은 탄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요. 2017년에는 조금 주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좀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2019년에도 조금 발전했고요. 늘었고요. 근데 2020년 들어와서는 조금 주춤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영업이익은 나름대로 그냥 빵빵합니다. 그죠? 당기순이익도 괜찮고요.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도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죠?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이렇게 주춤한 내용은 그동안 되게 많이 갔으니까 이 실에 갖다 소위 말해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은 하고 있는 거죠. 기본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 정도 빠져버린다는 얘기는 이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면 폭락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정도가 되니까 기술적 자리, 반등 자리, 의미 있는 자리이면서도 매출액 구조나 이런 걸 가졌을 때는 향후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의 그 뉴스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뭐, 불꽃 상승 뭐 나오고요. 요거 15시간 전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상승 중. 근데 지금 보합입니다. 약간 처지고 있죠? 뭐 이렇게 쭉 보면, 요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관련주 모두 상승세 이렇게 나오고요. 쭉 보면 석유화학 관련주도 포함되고 또 상승되고요. 쭉 보면 이 회사에 대한 단독적인 이야기를 뭐 되게 큰 악재나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지금 그 특징적으로 악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숨어 있을 수도 모르죠. 재료가 노출되지 않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월조일을 동시에 보면서요. 월봉, 왼쪽 위가 월봉이거든요. 그리고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인데 이걸 동시에 보면서 이제 기준을 한번 정해보죠.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한번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월봉을 보면요. 이 자리가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그 거래가 동반됐고 다시 한번 이게 그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보면 여기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 그 자리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죠. 여기 가격대는 23만 9천 원대. 이 밑에를 하회해서 놀게 되면
주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저항이 되면서 매물 저항이 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 저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이 자리는 엄청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신규 진입도 지금 어쩌면 타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이렇게 수렴해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졌으니까 올라오면 이 근방도 매물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깨기 시작한 35만 원짜리까지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게 1차적인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돌아나가거나 뭐 이런 형태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 떨어지겠죠. 따라서 SK케미칼은 23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당겨보면 일봉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트렌드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근방 그리고 지금 얘는 이렇게 살짝살짝 위쪽으로 돌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23만 원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은 SK케미칼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내재적 가치만 봐서도 안 되고 가격 차트만 봐서도 안 될 겁니다. 같이 매칭시켜서 기본은 한다면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고 가격에 적어도 지지와 저항을 제시하면서 기준이 제시하는 가격대가 나타난다면 그런 자리가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홍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K케미칼은 23만원 그리고 35만원대 양쪽을 열고 위쪽에서는 저항대 아래쪽엔 지지대를 끼고 그런 기준에서 요렇게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는 매매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에서 이렇게 파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3만 원을 하회해서 이렇게 파동을 치고 논다 그러면 요거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르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23만 원대 기준을 보고 우상향으로 흐름을 보는 건 어떤가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23만 원을 살짝 깨고요. 살짝 깼다가 급속도로 빨라 올라가면서 다시 23만 원대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있죠. 소위 말해서 아래꼬리 달고 오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걸 뭐 획수, 속임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도 한번 다시 해볼 만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머무르면서 저항 맞고 슬슬 바깥으로 밀린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끝없는 하락의 추세선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근데 우리 같이 봤을 때는 SK케미칼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형주고요, 그죠? 대형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구조가 괜찮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전망이 이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됐던 어떤 재무제표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한번 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